BCN은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3단계가 다 구성이 완료돼서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래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또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CN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기존의 유선망, 그리고 무선망, 그다음 방송 미디어망이 각각 사일로 구조로 개별적인 망이었고 폐쇄적인 망이었었잖아요. 그런 망들을 하나의 융합 네트워크로 한번 묶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이 BCN입니다. 그래서 유무선의 통합, 그리고 유무선이 이제 통신이잖아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런 BCN이고, 그 BCN 기반 위에서 이런 초고속, 고속이라고 했는데 좀 초고속, 더 높은 속도,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 결합이 아니라 완전 통합, 유연성, 플렉서블 할 수 있게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융합형 정보통신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BCN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인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 이제 경제성이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보안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올 IP, 올 옵틱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가장 지향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그 BCN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계층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말 계층 D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N이죠. 그 다음에 제어 및 뭐 플랫폼 계층 P고, 그 다음 서비스 컨텐츠 계층 C. 그래서 CPND라고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CPND 안에서도 이런 이 뭐 플랫폼 안에서도 이게 뭐 제어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안에서도 제어형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약간의 용어는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레이어를 따지면 이렇게 CPN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서비스 계층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응용 서비스나 이런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어 계층은 이제 IP 기반이기 때문에 또 멀티미디어 기반이기 때문에 IMS라고 하는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그렇죠? 부계층망인 그런 IMS망을 기반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그 BCN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단말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TV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 뭐 인터넷 디바이스인 MID 그런 각종 장비들도 될 수 있고, 뭐 패드류도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집 전화가 될 수도 있고, 뭐 IP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런 단말 계층들을 다양한 또 접속망들을 통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단말기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씩 고유 번호인 그 인터넷 프로토콜, 그 IP를 할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IP는 IP 버전 4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그 2에 32승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3억 개 정도인데, 인류 지금 전 지구에서 지금 살고 계신 사람 수만 하더라도 한 70억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갖는 그런 좀 주소 부족, 주소 고갈 상태가 된 거고요. 또 지금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정보 통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총망라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물에도 어떻게 보면 IP 주소를 할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43억 개의 IP 주소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게 IP 버전 6죠. 6 같은 경우에는 주소 개수가 2에 128승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 세계 모래알 개수보다도 더 많은 수의 그런 IP 주소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의 그런 전환은 대세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MPL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나의 장비마다 어떻게 보면 그 레이어를 다 경유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됐는데,
그 라벨 스위치만 가지고 A에서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고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MPLS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그 1계층인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제너럴하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GMPLS로 해서 기존에 이제 2계층이나 3계층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이제 1계층까지도 다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BCM 백본망을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전달 및 이런 접속 계층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PSTN 방식이나 뭐 PSDN부터 등등 해서 XDSL의 대표적인 게 이제 VDSL이잖아요. 여기 이제 ADSL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HFC나 뭐 FTTH 이런 등등등의 망들이 있었고, 뭐 또한 BCN은 또 이동통신망까지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CDMA EVDO 방식이나 뭐 WCDMA 같은 이런 3GPP망,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무선 랜, 그리고 와이브로망, 그리고 각종 인터넷망, 방송망 이런 것들이 다 접속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러한 개별망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송 장비, 전달 장비들을 경유를 해서 이런 게 이제 광 파장 분할 방식인 WDM 방식이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 방식인 이런 SDH 방식, 그리고 광 교환 방식인 OXC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토콜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프로토콜은 이렇게 이런 물리 계층, 이게 이제 뭐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이나 UTP, STP 같은 뭐 이런 이더넷 케이블이나 등등등등등 이런 케이블류들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받아주죠.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 ATM 방식이나 소넷 SDH나 뭐 DWDM, 뭐 MPLS 뭐 이런 각종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IP 계층을 통해서 TCP 계층인 UDP 계층인 UDP 계열, 이거는 실시간 연결 보장형, 이거는 비연결형이죠. 그런 부분들이나 SCTP 이런 등등등의 4계층을 경유해서 음성, 비디오, 뭐 QoS, 뭐 이미지, 뭐 아니면 제어 및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보시면 트래픽, 그러니까 미디어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컨트롤,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프로토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특징을 제공을 해주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음성, 데이터, 영상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IP 기반으로 이런 걸 통합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간의 유선망, 무선망 이렇게 별개로 있었는데 이런 유무선 통신의 통합을 이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걸로 뭐 이렇게 KT와 KTF의 통합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BCN 시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돼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이제 앞으로는 방송 미디어도 이제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지금 전체가 하나가 이제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또 엔드-투-엔드, 그 단말 간의 이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런 QoS, 그 서비스 품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성, 시큐리티의 중요성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보안성이나 개방형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BCN이 나오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말 계층에서는 텔레비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이동형 모바일 기기들, 그리고 뭐 IP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음성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이 됐고 단순 영상 중심으로 제공이 됐다면 지금은 조그만한 기기, 큰 기기 할 거 없이 그게 모든 게 집약돼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다기능 통합, 컨버전스 단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MP3, 뭐 CD 플레이어, 뭐 거기서 뭐 또
워크맨이라고 하잖아요. 뭐 듣는 것들이 뭐 비디오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IP 전화기 보시면은 뭐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영상을 다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영상, 이미지, 데이터, 음성 이런 경계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원들을 이런 그 다기능 통합 단말기를 통해서 가입자와 가입자끼리, 소비자와 소비자끼리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진화는 이 BCN이라는 이런 융합형 네트워크가 딱 기초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약하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방식들을 한번 쭉 보면은요. 가장 최초의 네트워크인 그 공중전화 교환망이었던 PSTN부터 그 다음에 그 ADSL이 출현하면서 이런 1차 빅뱅, 이제 IP를 통한 1차 빅뱅이 이제 인터넷망이 나오게 된 거죠. 인터넷망이 이제 ADSL이 1차 빅뱅이었다면, 그러니까 유선에서의 빅뱅이었다면, 무선을 통해서 또 2차 빅뱅이 또 일어나죠. 그게 이제 LTE입니다. LTE도 기존에 이제 CDMA나 PCS 시절에 이런 서킷망 기반에서 ATM 기반, 서킷망 기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IP망 기반으로 바뀐 게 롱텀 이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IP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또 3차 빅뱅은 이제 뭐 컨텐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또 예상 예측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망이 이제 유선망 기반이 아니라 이런 무선망,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모바일화 그리고 IP화, 옵틱화, 그런 광케이블, IP, 이동형 이런 걸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망이 이제 BCN 이렇게 지금 진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 IP 기반의 패킷망은 이런 BCN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전송 속도는 상당히 빨라진다. 그러니까 1차원인 이 속도의 진화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속도가 빠른 차량들을 늘릴 수가 있겠죠. 속도가 빠른 차량에는 좌석이 많죠. 그만큼 수용 용량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광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물동량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버리를 확장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양한 그런 상품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가입자 지향적으로 그런 품격 있는 고품격의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게 이제 컨텐츠고, 그런 게 이제 솔루션이고, 그런 게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품을 까봤는데 되게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품질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품질뿐만 아니라 또 안전하게 가려면은 또 정확하게 또 중간에 또 뭐 이렇게 강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더라도 이렇게 회피하거나 원래 송신지에 바로 알려주거나, 바로 알려주면 또 출동을 시켜가지고 강도를 잡거나 뭐 이런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 그 침입 영역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보안, 그러니까 해킹으로부터의 보안, 물리적으로부터의 보안, 그러니까 물리적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돼야지 앞으로의 이런 속도가 진화됨에 있어서 바뀌는 세상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ICT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